논 이야기. 1인들이 토지와 그 밖의 온갖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어놓고 보따리 하나에 몸만 쭉 끼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한생호는 어깨가 우쭐하였다. 거보시오 송생혼. 이전들 내 생각 나시지? 한생호는 허연 탑삭부리에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아래 5대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과 함께 흐물흐물 웃는다. 그러면 그렇지, 글쎄 놈들이 제 아무리 영악하기로 소니 논에다 너귀탱이 말뚝박고섬 인도깨비처럼 어여차 어여차 땅을 떠가지고 갈 재주야 있을 이치가 있나요? 한생호는 참으로 일본이 항복을 하였고 조선은 독립이 되었다는 그날 8월 15일적보다도 신이 나는 소식이었다. 자기가 한 말 예언이 꿈결같이도 이렇게 와 들어맞다니. 그리고 자기가 한 말 예언대로 자기가 1인에게 팔아넘긴 땅이 꿈결같이 도로 자기의 것이 되게 되었다니. 이런 세상에 신기하고 희한할 도리라고는 없었다.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8월 15일. 그때는 한생호는 선뻑 만세를 부르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이번에는 저절로 만세 소리가 나와지려고 하였다. 8월 15일적에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설도를 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닭을 출염하고 술을 사고 하여 놓고 조촐히 만세를 불렀다. 한생호는 그 자리에 참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남들이 가서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한생호는 조선이 독립이 되었다는 것이 벼량 반가운 줄을 모르겠었다. 그저 덤덤할 뿐이었었다. 물론 일본이 항복을 하였으니 전쟁은 끝이 난 것이요. 전쟁이 끝이 났으니 벼 공출을 비롯하여 솔뿌리 공출이야, 마초 공출이야, 채소 공출이야, 가지가지의 그 억울하고 성가신 공출이 없어지고 말 것이었다. 또 18살박이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혀나갈 염려가 없을 터이었다. 얼마나 한생호는 일찍이 애비를 여의고 늙은 손으로 여지껏 길러온 외톨 손자놈 용길이가 징용에 뽑히지 말게 하려고 구장과 면회 노무계 직원과 부락 담당 직원에게 굽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건사를 물고 하였던고. 굶는 끼니를 더 굶어가면서 그들에게 쌀을 보내어주기, 그들이 마을에 얼진하면 부랴부랴 청에다 씨암탉 잡고 술 대접하기, 한참 농사일이 몰릴 때라도 내 농사는 손이 늦어도 용길이를 시켜 그들의 눈에 못 심고 김매주고 하기. 이 노릇에 흰머리가 도로 거머쥘 지경이요. 빚은 구패가 넘도록 지고 하였다. 하던 것이 인제는 전쟁이 끝이 났으니 징용 이자는 싹 씻은 듯 없어질 것. 마음 턱 놓고 두 발 쭉 뻗고 잠을 자도 좋았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한생원도 미상불 다행스럽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직 그뿐이었다. 독립. 신통할 것이 없었다. 독립이 되기로서니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벼랑간 나으리 주사들리
만무하였다. 가난뱅이 농투성이가 남의 세토 소작 얻어 피지땀 흘려가면서 1년 농사지어 절반도 넘는 도지 소작료를 물고 나머지로 굶으며 먹으며 연명이나 하여 가기는 독립이 되거나 말거나 매양 일반일 터이였다.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여서 살기가 더럭 어려워지기는 전쟁이 나면서부터였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1년 농사지어 작정한 도지 실수 않고 물면 모자라났다나 아무 시비와 성가심 없이 내것 삼아 놓고 먹을 수가 있었다. 징용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없던 풍도였었다. 마음 놓고 일을 하였고 그것으로서 그만이었지. 달리는 근심 걱정될 것이 없었다. 전쟁 사품에 생겨난 공출이니 징용이니 하는 것이 전쟁이 끝이 남으로써 없어진 다음에야 독립이 되기 전 일본 정치 밑에서도 남의 세토 얻어 도지 물고 나머지나 천신하는 가난뱅이 농투성이에서 벗어날 것이 없을진데 한갓 전쟁이 끝이 나서 공출과 징용이 없어진 것이 다행일 따름이지. 독립이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며 날뛰고 할 흥이 한생원으로는 나는 것이 없었다. 일인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나라가 있게 되었다는 이 잔주도 역시 한생원에게는 시부드만 것이었다. 한생원은 나라를 도로 찾는다는 것은 구왕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한생원네는 한생원의 아버지의 부지런으로 장만한 10서마지기와 7마지기의 2자리 논이 있었다. 선대의 유업도 아니오 공문서 땅을 거저 주운 것도 아니오 버젓이 값을 내고 산 것이었다. 하되 그 돈은 책에나 돈놀이 고리대금업으로 모은 돈이 아니오 품삯 받아 푼푼히 모으고 악식하면서 모은 돈이었다. 피와 땀이 어린 땅이었다. 그 피땀 어린 논 2자리에서 10서마지기를 한생원네는 산지 겨우 5년 만에 고을원 군수에게 빼앗겨 버렸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갑오 을미병신하는 병신년 한생원의 나이 21살 적이었다. 그 안해 을미년 늦은 가을에 김아모 김모라는 원이 동학란에 도망 뺀 원 대신으로 새로이 도임을 해와서 동학의 전당을 빚을하듯 잡아 죽였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이듬해 병신년 봄까지 계속되었고 그러고 여름 인제는 다 지났거니 하여 겨우 안도를 한 참인데 한태수 한생원의 아버지가 원두막에서 동원으로 붙잡혀가 옥에 갇히었다. 혐의는 동학에 가담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태수는 전혀 동학에 가담한 일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동학 근처에도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다. 옥에 가둬놓고는 매일 끌어내다 실토를 하라고 동료의 성명을 불라고 주리를 틀면서 문초를 하였다. 60이 넘은 늙은 정강이가 살이 으스러지고 뼈가 아스러졌다.
나중 가서야 어찌 될 값에 당장의 아픔을 견디다 못하여 동학에 가담하였노라고 자복을 하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빌려온 7사람이 잡혀들어와 같은 문초를 받았다. 처음에는 늘 뻗었으나 원체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복을 하였다. 남은 것은 처형을 하는 것뿐이었다. 하루는 이방이 한태수의 아내와 아들 한생원을 불렀다. 이방은 모자더러 좌우간 살려낼 도리를 하여야 않겠느냐고 하였다. 이방은 모자더러 좌우간 살려낼 도리를 하여야 않느냐고 하였다. 모자는 엎드려 빌면서 제발 이방님 덕분에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였다. 꼭 한 가지 묘책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테냐.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논문서를 가져오느라 사또께다 바쳐라. 논문서를요? 아까우냐? 가장이나 애비의 목숨보다 논이 더 소중하냐? 그 땅이 다른 땅과도 달라서 정이 그렇게 아깝거든 고만두는 것이고 논문서만 가져다 바치면 정녕 모면을 할까요? 아니 될 노릇을 시킬까? 그럼 이 길로 나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밤에 조용히 내 관사로 오도록 하여라. 나도 와서 있을 테이니 그리고 내 눈이 2자리가 있겠다. 네, 10서마지기와 7마지기. 네, 그 10서마지기를 가지고 오너라. 10서마지기를요? 아까우냐? 아깝거들랑 그만두려무나. 그걸 바치고 나면 소인네는 논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 수단 건솔에 살아갈 방도가 당장 가장이나 애배의 목숨은 어디로 갔던지 땅이야 다시 장만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모자는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바칩시다. 바치자. 사흘 만에 한태수는 놓여 나왔다. 다른 7명도 이 방의 각기 사이에 들어 각기에 얼마씩의 땅을 바치고 놓여 나왔다. 그 뒤 경술련에 일본이 조선을 합방하여 나라는 망하였다.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호는 그깟 놈의 나라 시원히 잘 망했지 하였다.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하여 썸뻑 감격에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논 20마지기에서 10서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하였다. 논이나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할 일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힘은 내 논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이래하여 한생원네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경술련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속에서도 같은 가난한 수장농이었다.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 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기는 하였다지만 한국 말년에 나라만을 여겨 그 나라가 오죽하리었고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장농이기는 일반인 것이라고 한생호는 생각하였던 것이었었다.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해 3, 4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벼랑간 군색함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벼량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었다.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수작이니 순사나 일인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었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장차 부자가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것임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원과 토방과 아존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도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납세는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 돼야지 대접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나가거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대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었다. 신해년 경술 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한생호는 때의 젊은 한동무는 빼앗기고 남은 논 7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7, 8명이나 되는 권술인데 내 논 7마지기에다 남의 논이나 몇 마지기를 소작하여 가지고는 여간한 규모와 악의악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한덕무는 그 부친과는 달라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을 한 지 불과 5, 6년에 한덕무는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이 빚은 단순히 살림에 보태느라고만 진 빚은 아니었다. 한동무는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고 술과 노름을 쏠쏠히 좋아하였다. 1년 농사를 지어야 1년 가게가 번연히 모자라는데 거기다 술을 먹고 노름을 하니 늘어가느니 빚밖에는 있을 것이 없었다. 빚은 갚아야 되었다. 팔 것이라고는 논 7마지기 그것뿐이었다. 한동문이 빚을 이리 틀어막고 저리 틀어막고 오늘로 밀고 내일로 밀고 하여 오던 끝에 마침내는 더 꼼짝을 할 도리가 없어 논을 팔기로 작정을 되었을 무렵에 그러자 용전 사는 1인 길천이가 요새로 바싹 땅을 많이 사들인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리고 값으로 말하여도 썩 좋은 상납이면 한마지기 200평에 20냥으로 25냥, 4원 이상 5원까지 내고 아주 박토라도 10냥 안짝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값으로 말하여도 썩 좋은 상납이면 한마지기 200평에 20냥으로 25냥, 4원 이상 5원까지 내고 아주 박토라도 10냥 2원 안짝은 없다고 하였다. 땅마직이나 가진 인근의 다른 농민들도 다들 그러하였지만 한덕무는 그 중에서도 귀가 반짝 뜨였다. 시세의 갑절이었다. 고래신론으로 개똥뱀이 상지 상답이라야 한마지기에 10냥으로 12냥 2원 2원에서 2원 40전이요. 땅 나쁜 것은 기지개 써야 단양 1원이었다. 팔자. 한동무는 작정을 하였다. 7마지기 논이 상지상답은 못 되어도 상답은 되니 잘하면 10냥 2원을 받을 것. 10냥이면 2714 140냥 28원. 빚이 이럭저럭 한 50냥 10원 되니 그것을 갖고 나면 90냥 18원이 남아 90냥을 가지고 도로 논을 장만해 한 7마지기만한 토리의 논을 사더라도 9마지기를 살 수가 있어. 결국 논 한 번 팔고 사고 하는 노름에 빚 50냥 거저 갚고도 논은 2마지기가 늘어 9마지기가 생기는 판이 아니냐. 이런 어수룩한 노름을 아니하잘 멸의가 없는 것이었었다. 양치는 이미 다 없는 때요. 한동문 그가 호지였으므로 혼자서 일을 결단하여도 간섭을 받을 일은 없었다. 고그 머리의 어느 날 한동문은 맨발 집신 풀상투에 삿갓 쓰고 곰방대 물고 마을에서 심리 상거에 용전 출입을 나갔다. 1인 길천이가 적실히 그렇게 후한 값으로 논을 사는지 진가를 알아보자 함이었다. 금강 어귀의 항구 군산에서 시작되어 동북간방으로 인피읍을 지나 용말로 나온 행길이 용말 동쪽 변두리에서 이리로 가는 길과 황등장터 황시등으로 가는 길에 두 갈래길로 갈리는 그 사태가 전주집이라는 주모가 업을 하고 있는 주막이 오독하니 허울로 놓여 있었다. 한덕무는 전주집과는 생소치 아니한 사이였다. 마당이자 바로 행길인
그 마당 앞에 섰는 한 그루의 실버들이 한창 푸르른 전주집 내 주막, 살찐 봄볕이 들이온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자 세상 물정 이야기, 피차간 살아가는 이야기, 훨씬 한담을 하던 끝에 한덕문이 지날 말처럼 넌지시 물었다. 한덕문이 지나가는 말처럼 넌지시 물었다. 참, 저 1인 길천이가 요새 땅을 많이 산다고? 많을 게 아니라 그 녀석이 아마 이 근처 일판을 땅이라고 생긴 건 깡그리 쓸어 사자는 배폰가 봅디다. 햇소문은 아니르구먼. 달리 큰 배포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녀석이 발광을 했던지. 한서방, 어른도 속내하는 배. 이 근처 논이 물 걱정, 가문 걱정 없고 한마디게 넋섬은 먹는 논이라야. 열량 이원이 상. 한서방 어른도 속내하는 배. 이 근처 논이 물 걱정, 가문 걱정 없고 한마디기에 넋섬은 먹는 논이라야. 열량 이원이 상가반이요. 그런 걸 글쎄 녀석은 스무냥 스물댓냥을 퍼주고 사는구려. 제마석 일두락에 일석도 못 먹는 자갈바탕에 박토라도 논 명색이면 열량 짝 재피는 건 없고 허긴 값이나 그렇게 월등히 많이 내야 일일한테 논을 팔지. 그렇지 않고서 누가 체인장 나도 진작에 논이나 신용만 생긴 거라도 몇 섬저기 장만해 두었더라면 이런 판에 큰 횡재를 했지. 그래, 많이들 와 파나? 대가리를 싸고 덤벼든답니다. 한서방 어른도 논 좀 파시구랴. 이런 때 안 팔고 언제 파루? 팔 논이 있나? 이유와 조건에 어떠함을 물론하고 농민이 논을 판다는 것은 남의 앞에 심히 떳떳스럽지 못한 일이었다. 헌연히 내일 모레면 다 알게 될 값이라도 되도록 그런 기색을 숨기려고 드는 것이 통정이었다. 뚜벅뚜벅 말굽소리가 나더니 말탄 길천이가 주막 앞을 지난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깜장 대빵모자, 중산모자에 깜장복장, 양복 스메이리를 입고 깜장목 깊은 구두를 신고 허리에는 육혈포를 차고 하였다. 한덕문은 길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어 그가 길천인 줄을 안다. 어디 갔다 와요? 전주집이 웃으면서 아린 체를 하는 것을 길천은 웃지도 않으면서 저기 우리 나쁜 사람이 자발이 갔다 왔소. 길천의 차인꾼으로 통역꾼이요. 한 백남수리가 밧줄로 결박을 지은 촌 젊은 사람 하나를 앞참 세우고 뒤미쳐 나타났다. 죄수는 상투가 부러지고 발기발기 찢긴 옷과 면상으로 피가 묻고 한 것으로 보아 한바탕 늑신 두들겨 맞은 것이 역력하였다. 어디 갔다 오시오? 천주집이 이번에는 백남술더러 인사로 묻는다. 백남술은 분연히 남의 돈 집어먹고 도망댕기는 놈은 죽어 싸지 하면서 죄수에게 잔뜩 눈을 흘긴다. 그러고 나서 전주집더러 댕겨 오 계시니 닭이나 한 마리 잡고 해놓게나 놈을 붙잡느라고 한승강에 했더니 목이 걸걸어이.
그러느라고 잠깐 한눈을 파는 순간이었다. 죄수가 밧줄 한 끝 붙잡힌 것을 획 뿌리치면서 몸을 날려 쏜살같이 오던 길로 내뺀다. 어? 백남술이 병신처럼 놀라다 이내 죄수의 뒤를 쫓는다. 길천에 탄 말이 두 앞발을 번쩍 들어 머리를 돌리면서 땅을 차고 달린다. 그러면서 길천의 손에서 육결포가 땅, 풀씬 연기가 나면서 재우쳐 땅. 죄수는 그러나 첫 한 방에 그대로 길바닥에 가 동그라진다. 같은 순간 버선발로 뛰어내려간 전주집이 에구머니 비명을 지른다. 죄수는 백남술에게 박승 한 끝을 다시 붙잡혀 일어난다. 길천은 피스톨 사격의 명의는 아니었었다. 일인에게 빚을 쓰는 것을 외채라고 하고 이 젊은 친구는 외채를 쓰고서 갚지 아니하고 몸을 피해 다니다가 붙잡힌 사람이었다. 길천은 백남수리가 이 사람은 논이 명마지기가 있소 하고 조사보고를 하면 서슴지 아니하고 외채를 주곤 한다. 이자도 항용 책이나 장변보다 헐하였다. 빚을 주는 데는 물은 것 같아도 밟는 데는 무서웠다. 기한이 지나기를 기다려 채무자를 제 집으로 데려다 감금을 하고 사형으로서 빚체근을 하였다. 부형이나 처자가 돈을 가지고 와서 빚을 갚는 날까지 감금과 사형을 늦추지 아니하였다. 논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리는 우대를 하였다. 이자를 탕감하고 본전만 쳐서 논으로 받는 것이었었다. 논이 있는 사람은 돈을 두어두고도 즐거이 논으로 갚고 하였다. 한동무는 다시 끌려가고 있는 죄수의 뒷모양을 우두커니 바라다 보면서 젠장 양반 호랑이도 지질한데 우환중에 외놈 호랑이까지 들어와서 이 등살이니 갈수록 죽어나는 것 만만한 백성뿐이로구나. 즉 번연히 알면서 외채를 쓰는 사람이 잘못이지 누구를 원망하나. 참새가 방앗간을 거저지날까. 이왕 외상술이라도 한 잔 먹고 일어설까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 차에 생각자니 외가편으로 아저씨 뻘되는 윤첨지가 푸뚝 거기에 당도하였다. 윤첨지는 황등장터에서 제 논석직이나 지니고 택신이 사는 농민이었다. 아저씨 웬일이시냐고 조카 잘 있었더냐고 항용 하는 인사가 끝난 후에 이 동네 사는 길천이라는 일인이 값을 후히 내고 땅을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으니 적실하냐고 아까 한동문이 전지집더러 묻던 말을 윤첨지가 한동문더러 물었다. 그렇단다는 한동문의 대답에 윤첨지는 이윽고 생각을 하고 있더니 혼잣말같이 그럼 나도 이왕 궐한테다 팔아야 하겠군 하다가 한동문더러 황등이까지 가서도 살까? 예서 20리나 되는데 하고 묻는다. 글쎄요. 건대 노는 어째 파실령으로. 그거 참. 저 공주 한밭 대전서 무안 무포루 철로가 새로 나는데 그것이 계룡산 앞을 지나 연산 팔거리
두 개로 해서 논매 논산 강경으로 나와가지고 황등장터를 지나게 된다네 그려. 그런데요. 그런데 철로가 난다치면 그 심리 안팎은 논을 죄 버리게 된다는 거야. 어째서요? 차가 댕기는 바람에 땅이 울려가지고 뭐를 심어도 뿌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해서 벼가 자라질 못한다네 그려. 무슨 그럴 리가. 건 조카가 속을 몰라 하는 소리지. 속을 몰라 하는 소린 것이 나도 작년 정월에 공주 한밭을 갔다. 그놈 차가 철로 위로 달리는 걸 구경했지만 그 쇳덩어리로 만든 집채더미 같은 시커먼 수레가 찻길 위로 벼락치듯 달리는데 땅바닥이 사뭇 움죽움죽 하더라니깐. 여승 지동이야. 그러니 땅이 그렇게 지동하듯 사철 들이울리니 근처 논이 뭐가 뿌리를 잡을 것이며 자라기를 할 것인가. 듣고 보니 미상불 근래한 말이었다. 몰랐으면 이거니와 알고도 그대로 있겠던가. 그래 좀 덜 반대 그래 좀 덜 받더라도 팔아넘기령으로 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 길천이라는 손이 요새 값을 시세보다 갑절씩이나 내고 논을 산다네 그려. 정녕 그렇다면 철로 조간이 아니라도 팔아가지고 딴 데로 가서 판논 갑절되는 논을 장만함직도 한 노릇인데 항차 철로가 그렇게 난다는 건 아주 적실한가요? 말끔 다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놓고 한 걸 1인 길천이에게 7마지기 논을 140냥 28원에 판 것과 그중 50냥 10원은 빚을 갚을 것. 이것까지는 한덕문의 예산대로 되었었다. 그러나 나머지 90냥 18원으로 판 논 7마지기보다 토리가 못하지 아니한 논으로 2마지기를 더한 9마지기를 삼으로써 빚 50냥은 공으로 갚고 그러고도 논이 2마지기가 붙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다. 아무도 한동문에게 상답 한마지기를 10냥씩에 팔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왕 1인 길천이에게 팔면 그 갑절 20냥씩을 받는 고로 말이었다. 필경 돈 90냥은 한덕문의 수중에서 한 반년 동안 구르는 동안 스실사실 다 없어지고 말았다. 이리하여 한덕문은 논 7마지기로 겨우 빚 10냥을 갚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손 싹싹 털고 나선 셈이었다. 친구가 있어 한덕문을 책하면서 물었다. 어떡하자고 논을 판단 말인가? 뭘 두고 보아? 1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땅 도로 내 것 되지 갈 데 있던가? 쫓겨갈 놈이 논을 사겠나? 저 이놈들이 천치운수를 안다든가? 자네는 아나. 두고 보래도 그래.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는 아뿔싸. 논이라야 단지 그것뿐인 것을 팔고서 인제는 송곳 꽂을 땅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고 심히 후회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더러는 그렇게 배포이씨 장담을 탕탕하였다. 한덕문은 장차에 1인들이 쫓기어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도 가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도 없었다. 오직 그는 논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어리석음을 싸기 위하여 그런 휘떠운 소리를 한 것일 따름이었다. 한동문이 일인들이 다 쫓기어가면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터이라서 논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이 소문이 한입두입 퍼지자 듣는 사람마다 그의 휘떠움을 혹은 실없음을 웃었다. 하는 양을 보느라고 위정, 자네 논 팔았다면서? 한다 치면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돈이 아쉽다고 논을 팔고서 어떡하자고. 일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돈 도로 내 것 되지 갈 데 있나? 일인들이 쫓겨간다든가. 그럼 100년 살까? 또 누구는 수작을 바꾸어 일인들이 쫓겨간다지 한다 치면 그럼 언제쯤 쫓겨가는구? 건 쫓겨가는 때 보아야 알지. 에구 요 맹추야, 요 허풍선이야. 우리나라 상감님을 쫓아내고 저희가 왕노릇을 하는데 쫓겨가? 자넨 그럼 일인들이 안 쫓겨가고 영영 그대로 있으면 좋을 건 무언가? 좋기로 할 말이야. 일로 무얼 하겠나만. 우리 좋은 대로 세상 일이 돼 준다던가. 그래도 인제 내 말을 이룰 때가 오너니 괜히 논 팔고섬 할 말 없거들랑 국으로 잠자고 가만히나 있어요. 채, 내 논 내가 팔아먹는데 죄 될 일 있나? 그걸 누가 죄라니.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은 놈이 한동문이 하나뿐인감. 누가 논 판 걸 나무래. 했던 장담을 하니깐 그리는 거지. 했던 장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잔 말이야. 이로부터 한동문은 그 말로 인하여 마을과 인근에서 아주 호가 났고 어느 겨를인지 그것이 한 속담까지 되었다. 가령 어떤 엉뚱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허랑한 일을 시작하여 놓고서는 천연스럽게 성공을 자신한다든지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은다 치면 흥, 한동문이 길천이에게다 논 팔아먹던 대낮구나 하고 비웃곤 하는 것이었었다. 그 후 그 속담은 35년을 두고 전하여 내려왔다. 전하여 내려올 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조선에 있어서의 집안이 해가 갈수록 완고한 것이 되어감을 따라 더욱이 만주사변 때부터 시작하여 중일전쟁을 거쳐 태평양 전쟁으로 이 일이 거창하게 벌어진 결과 전쟁 수단으로서 조선의 가치는 안으로 밖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나날이 더 커감을 쫓아 일본이 조선에다 박은 뿌리는 더욱 깊이 뻗어들어가고 가지와 잎은 더욱 무성하여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물러간다는 것은 독립과 한 가지로 나날이 더 잠꼬대 같은 생각이던 것처럼 되어버려 감을 따라 그래서 한덕문에 장담하던 일인들이 다 쫓겨가면 이 말이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무색하여 감을 따라 그와 반비례하여 그 말의 속담으로서의 가치와 효과만이 멸하지 않고 찬란히 빛을 내었다. 바로 8월 14일까지도 그러하였다. 8월 14일까지도 흥, 한동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대낮구나.
당당히 행세를 하였었다. 그랬던 것이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조선은 독립, 실상은 우선 해방이 되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아니하여 일인들이 토지와 그 밖 온갖 재산을 죄다 그대로 내어놓고 보따리 하나에 몸만 쫓기어 가게 되었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한생원, 한덕문에 일인들이 다 쫓겨가면은 이리하여 부득불 빛이 환하여지고 반대로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대낮구나는 그만 얼굴이 벌게서 납작하고 말 수밖에 없었다. 여보시오 송생원. 한생원이 허연 탑삭부리에 묻힌 쪼글쪼글한 얼굴이 위아래 5대밖에 안 남은 누런 이빨과 함께 흐물흐물 자꾸만 웃어지는 웃음을 언제까지고 거두지 못하면서 그러다 벼랑간 송생원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아주 기나게 우리 독립만세 한번 부르실까? 남 다 부르고 난 댐에 건 불러 무얼허우. 송생원은 한생원과 달라 길천이한테 팔아먹은 논도 없으려니와 따라서 일인들이 쫓겨 가더라도 도로 찾을 논도 없었다. 송생원, 접대 마을에서 만세를 부를제 나가 부르셨던가? 난 그날 허리가 아파 꼼짝 못하고 누웠었는걸. 나도 그날 그만 못 불렀어. 아따, 못 불렀으면 못 불렀지. 늙은 것들이 만세 좀 아니 불렀기로 귀양살이 보내겠소. 난 그래도 좀 섭섭해 그랬지요. 그럼 송생원, 우리 술 한 잔 자실까? 술이나 한 잔 사주신다면 주먹으로 나갑시다. 두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에 단 한 집밖에 없는 주막으로 나갔다. 에그머니, 독립도 되고 볼 거야. 영감님들이 술을 다 자시러 오시고 20년이나 여기서 주막을 하느라고 이제는 중늙은이가 된 주모 한세네가 손님을 환영이라기보다 다뿍 걱정스레한다. 미리서 외상인 줄이나 알고 술 좀 주게나. 한생원이 그러면서 술청으로 들어가 앉은 것을 송생원도 따라 들어가 앉으면서 주모더러 외상 두둑히 드리게 수가 나섰다네. 독립되는 운dom에 어느 고을 원님이나 한자리에 해 가시는감? 원님을 걸 누가 성가시게. 흐흐. 한생원은 그러다 다시 거 안주가 뭐 좀 있나? 안주도 벤벤찮고 술도 막걸리 높고 소주뿐인걸. 노인네들이 소주 잡숫고 어떡하시게. 아따 오줌은 우리가 아니싸리. 젊었을 적에는 동이술을 사양치 아니하던 영감들이었다. 그러나 둘이가 다 내일 모레가 70, 더구나 자주자주는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차에 싱겁다고는 하지만 소주를 7, 8잔씩이나 하였으니 과음일 수밖에 없었다. 송생원은 그대로 술청에 쓰러져 과연 소변을 저리기까지 하였다. 한생원은 송생원보다는 아직 기운이 조금은 좋은 덕에 정신을 놓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은 아니었다. 우리 논을 좀 보러 가야지. 우리 논을 35해 만에 우리 논을 보러 간단 말이야. 흐흐흐. 비틀거리면서 한생원은 술청으로부터 나온다.
주목 판세네가 성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누섰다. 술 깨신다며 가세요. 노인네들 술 들였다고 날 또 욕하게 되구먼. 논 보러 가, 논. 길천이게 답한 우리 논. 흐흐흐. 35해만 해도 도루 찾는 우리 일곱마지기 논. 흐흐흐. 글쎄 노는 이댐에 보러 가시면 어디로 가요? 날 했던 소리 한다고들 웃었지? 미친놈이라고 웃었지들. 흐흐. 35해 만에 내 말이 들어맞을 줄을 누가 알았어? 흐흐흐. 말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몸은 위트로이 비틀거리면서 한생오는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다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쳤다.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논 보러 간다. 논. 너도 이 녀석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던 대낮구나. 그런 소리 덜어 했었지. 인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취하셨군요. 나 외성술 먹었지. 논 찾았으니깐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고만이지. 그럼 한 35해 만에 또 내 것 되겠지? 그렇지만 인전 안 팔지. 안 팔아. 우리 용길이 놈 물려줘야지. 우리 용길이 놈. 참, 용길이 요새 있죠? 있지. 길천이한테 팔아먹었을까? 저 읍내 사는 영남이가 삼판 하나를 사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들어와 남고 비워주고 그 대신 우죽 가져가라고 하니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죠. 걸 누가 논을 도로 찾았는데 논만 찾으면 뗄나무는 없어도 사시나요? 논도 없어도 35해나 살지 않았느냐. 허허 참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어서서 다 비워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못 구해 그러니 절더러 부디 그렇거두로 서둘러 달라고. 영남이가 여간만 부탁을 했어야죠. 아 바로 동네서 가찾겠다. 전화라기 수월하고 요 위 가재골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래요. 뭐? 한생호는 벼랑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대어든다. 가재골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라고? 네, 네라니. 그 맷갓이 가만짜. 아니, 그 맷갓이 네 맷갓이길래. 길천 농장 맷갓 아니에요. 걸 영남이가 일인들이 이번에 거들이 나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하 이런 도적놈들, 이런 천하 불안당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더냐. 오늘부터 시작했다나 봐요. 하 이런 천하 날불안당놈들이.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재골을 향하여 비틀걸음을 친다. 솔은 잘 자라지 않고 개간하여 밭을 만들자 하니 힘이 붙이고 하여 이름만 맷갓이지 있으나마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평 될까 말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었다.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게 돈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판에 또한 어스르기 비싼 값으로 팔아넘겼었다.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험단 살림이 되었었다. 늙은이여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몇갓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마침 전신주 감에 쪽쪽 곧은 낙엽송이 총총들이 섰다. 베기에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너시 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을 치고 한다.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 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보고 섰다. 이놈,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둘러맨다.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놈, 내가 왜 이 맷갓을 손을 대느냐?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네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덕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꼴다 보니 괜시리 고이 삭해진 아녀구서 낡게 먹은 것이 왜 남 일하는 데 와서 이 행악이야 행악이. 늙은인 다리 뻗다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나고 죽자. 무엇 때문에 이 야륜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됐으니깐 인전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일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간깐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오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이한테다 팔았다. 그랬으니깐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깐 인혁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그 개 뭐 같은 소리 인전 앵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버젓이 길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8원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은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삼파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 뒤 훨씬 지나서 일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일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딨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1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 둬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매밭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깐 도로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이야. 걸 무슨 타계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한생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흥, 둘러다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지 병신년에 원놈 군수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 뺏을 째도 핑계는 다 있었더라네.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도록 처단을 하겠죠. 일 없네. 난 오늘 버튼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냐?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